매주 이 시간에는 CEO가 좋다로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패기 있는 젊은 사업과 CNT테크의 전화성 대표 두 번째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외식 브랜드 콜센터 주문업체 CNT테크. 2003년 창업 이래 꾸준히 성장해온 CNT테크는 67개 브랜드, 총 34,000개 매장을 중심으로 연간 8천억 원의 거래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IT 기술과 외식 시장 접목으로 융합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시킨 전화성 대표. 이재만의 CEO가 좋다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전화성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대화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이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잠시 맡아서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지금도 네. 이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그냥 청지기 기업가라고 표현드렸었는데 실제 세상에 있는 동안에 제가 정말 최대한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서 기업하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처음 창업 초기에 군대를 가서 근무하는 동안에 회사가 상당히 어려웠고 근데 그 당시 회사도 어려웠지만 그 어머니가 운영을 하셨으니까 가족도 상당히 고초가 컸겠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3년인데 1년 반, 1년 반을 기점으로 해서 초기 1년 반 어머니가 엄청나게 힘드셨죠. 왜냐면은 갑자기 장기한다고 올 때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충격적이셨을까. 근데 제가 워낙 고생한 걸 보셔가지고 그냥 그 1년 반을 버티신 겁니다. 평생 져본 적이 없는 빚을 계속 지시면서.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고통이 정말 컸었죠. 근데 이제 나머지 1년 반은 어머니는 굉장히 행복해 하셨습니다. 빚이 계속 줄어드니까. 빚이 줄어드는 기쁨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뻐하셨는데 이제 거꾸로 이제 사실 이제 저희 군인 아파트에 있었던 제 처와 새 아이들. 아무래도 주말 되면은 늘 이제 초기 1년 반은 많이 놀러 다녔거든요. 대신 당시 계룡대 근처에 있는 충청남도를 거의 다 이렇게 누비고 다녔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서울에 주말마다 오니까 보기가 되게 어려워지긴 했죠. 근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제 저희 처갓집이 대전이다 보니까 늘 이제 장모님이 와 계시고 또 그냥 그렇게 나름대로 극복을 해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도 늘 어떤 상황이든지 좀 저를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가족들이 되게 큰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제대를 하고 이제 기업을 점차 반석에 올려놓은 그 시점에 대기업이 이제 들어왔다가 결국은 다시 대기업이 이제 이 사업을 접고 나갔는데 이 지금 CN테크에서 하는 이 사업이 진입 장벽이 뭐 특별히 높은 무슨 이유가 있나요? 보통 이제 적자를 본다 하더라도 비전과 미래가 있으면은 그걸 감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비전과 미래가 피자 시장 다음 치킨 시장 뭐 이런 다음 시장에 대한 진출이 미래였었거든요. 둘 다 치킨 시장을 바라보고 들어갔었을 때 둘 다 수출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처음에 치킨 시장에 저도 제안을 해보고 경쟁사도 제안을 했는데 다 여기는 뭐 이런 주문 중개, 뭐 콜센터건 이런 인터넷 주문이건 불가능한 시장이다라고 얘기만 하는 거여서 피자 매장들은 투자형 경영형 프랜차이즈죠. 적어도 한 5억 정도 투자해서 파타이머들을 거의 1-20명 고용하는 이런 형태의 프랜차이즈인 거고 치킨은 생계형 프랜차이즈예요. 아내가 닭을 튀기고 남편이 배달하고 이런 거니까 시장 진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게 피자하고 똑같은 솔루션, 해결 방법으로 여기를 들어가면 이건 안 된다. 이 두 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좋겠다. 근데 보니까 제가 정한 게 뭐냐면은 콜센터에서 주문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 그 매장에 굳이
전화 받으려 대기하지 마라. 문 잠가놓고 콘센트가 받아주니까 전화기를 직접 붙이셔라. 붙이다 보면은 주문을 이제 휴대폰을 넣어주는 거예요. 보고 매장 다시 오토바이 타고 와서 손 닦고 닭 튀기고 갖다 주고 또 붙여라. 이렇게 하면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모 프랜차이즈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첫 제안 때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 여기 이게 말이 되냐? 네가 안 해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어떻게 사람이 혼자 튀기고 배달하고 붙이고 튀기고 배달하고 붙이고 이걸 어떻게 혼자 하냐? 막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앞에도 매장을 차렸습니다. 직접 당시 치킨쇼라는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대표번호 허름하게 간판 하나 붙이고 제 매뉴얼대로 했죠. 정말 이제 그렇게 한 달 운영을 해가지고 매출이 한 500만 원 가까이 나고요. 근데 그때 500만 원 매출에 실제 통장에 남은 돈이 거의 250만 원이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운영을 하니까 아내가 필요할 때만 도와주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프랜차이즈 갔더니 치킨 매장이 매출이 1000만 원 넘지 않고서 논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1000만 원 될 때까지 했습니다. 근데 1000만 원 될 때까지 하면서 주문을 내리는 방식이라든지 휴대폰을 전송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많이 고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복날이 있었던 달에 복날 끼고 1000만 원 실제 돌파를 했는데 그때 실제 수익이 400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면서 그 솔루션을 치킨시장에 들어갔는데 그때 대기업과 치킨시장에서 경쟁했을 때 100점 100승이었어요. 실제 거의 20개 사이트에서 저희가 다 이겼죠. 왜냐면은 저희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솔루션이고 실제 그 대기업은 이 문제를 경험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솔루션이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뭔가 솔루션을 만들어낼 때 그 시장에 몰입해서 문제를 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로 솔루션을 만들어냅니다. 예. 보통 이제 사업을 운영할 때 네. 이제 직원들한테 네. 모든 권한, 인사권 네. 또는 연봉, 네. 결정권, 네. 협상권까지 네. 다 위임한다고 하는데 네. 그 직원을 뽑을 때도 네. 그 책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뽑나요? 네, 맞습니다. 실제 심지어 저희 신입사원들 뽑고 할 때도 본부장이 그냥 의사결정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 직접 결정을 네, 해요? 그러니까 같이 봐주세요라고 저한테 얘기할 때 빼고는 다 직접 결정이 돼버립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여기서 또 근무하면서 대학 별도의 과정도 마치고 근무하는 직원도 있다고 하던데.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 사내대학 제도가 있습니다. 아, 예. 네, 사내대학 제도가 어떤 제도냐면은 저희가 천안에 남서울대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이제 지방에 있는 학교랑 서울에 사옥이 있는 회사랑 계약을 하게 되면은 서울 사옥의 계약학과라는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남서울대학교랑 계약을 해서 이 건물에 융합비즈니스학과, 저희 비즈니스 자체가 외식과 IT를 융합한 거잖아요. 융합비즈니스학과를 만들었죠. 그래서 저희 이제 현재 회사 직원이면서 학사과정을 하는 이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한 10명 정도 지금 학부 과정을 밟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저도 이렇게 되게 놀란 것이 제가 계약학과를, 그러니까 직원들을 이렇게 학사학위를 하고 주고 이런 교육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방통대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직원들 학사학위 받게 하는 그런 프로모션을 계속 했었는데 한 6년이 걸리더라고요. 또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하는데 먼저 제안이 왔습니다. 이런 계약학과라는 게 있다고. 제가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너무 좋네요 하고 이제 막 추진을 했었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남서울대학교에 딱 갔더니 미션 스쿨이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학칙에 모든 수업하기 전에 기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 직원들한테 이렇게 사실 종교를 강요하진 않거든요. 근데 학칙이 이러니까 우리 기도하고 수업합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사실 준비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전 대표가 CNT테크를 운영하는 경영 원칙이랄까 어떤 것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회사 직원들을 모아놓고 1년에 2번 제가 회사의 방향을 얘기하는 그런 일종의 저희 행사가 있습니다. 근데 직원들은 이제 1시간 동안에 CEO에게 경청을 하죠. 우리 이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가니까 각각의 본부는 이런 역할을 해주면 되고. 근데 항상 그 전에 얘기를 하는 게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를 얘기합니다. 저희 회사 기도문을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로 이제 정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행사에 있어서 그 기도문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다. 어떤 특정 개인의 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들의 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정말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 정의, 정의를 실현하고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 우리는 그 가치를 추구한다. 이거를 늘 강조를 하거든요. 1년에 2번씩은 서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도 일이 늘 전투적이죠. 하루도 안 쉬고 우리나라에 있는 주문을 저희가 다 처리를 하는 게 전투적이지만은 그래도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늘 같이 바라보고자 하는 게 사실 회사 이제 좀 뭐 전통 또 제가 하는 그 경영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창업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많은 젊은이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물론 창업을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발굴도 되게 중요하죠. 중요하지만은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을 다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기업가 정신에서 가장 기업가 정신 그러면 여러 가지를 얘기하죠.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은 저는 가장 그래도 위대한 정확한 기업가 정신은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그런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정신 자체가 전 기업가 정신하고 그냥 일맥상통한다고 그냥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기업을 한다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훨씬 더 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기업의 근간이 되는 기업가 정신이 크리스찬이라면은 정말 그 신앙으로 그냥 기업가 정신을 바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정말 기업을 시작을 할 때 더더욱 세상적인 어떤 생각보다는 기독교 우리 정신에 기반해서 이런 좀 회사의 철학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걸 좀 권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 기업을 경영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나요?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우리 달란트 말씀 있잖아요. 한 달란트 받았을 때 10달란트를 만든 종이 돼야 된다는 그 원리. 그래서 저는 이런 청지기 기업가들은 그 원리에 되게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기업 환경이 되게 처절하게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처절하지 않게 늘 웃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경쟁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 모든 경쟁력을 가지고 또 경쟁력을 만들어내고 전장이 아닌 시장에서 승리하고 그걸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더 선한 영향력의 범위를 키워나가고 저는 이게 기업가의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도 더 순종하는 방법은 이 기업을 통해서 더 선한 영향력을 주님의 이름을 세상에 발휘하는 것 이게 더 큰 순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기업 CNT테크. 믿음과 실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순종이라고 믿는 전화성 대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경영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